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10월의 절반 15일입니다. 지난주 시황과 이번 주 통해서 최대한 9월 말 10월 초순 반등을 모색할 건데 전고점을 뛰어넘을 만큼 지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거. 어떤 쪽에 확대가 되냐면은 상반기하고 3분기까지 호령한 주가들 5대 빅 테마 이슈 종목들이죠. 이들이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약세 흐름으로 완연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세는 조정인데 조정이라도 시장이 살아 있다는 것은 신고가를 낸다든지 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강세 부각을 나타내는 대형주가 있다는 거죠. 가을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선택이 과거에 정주행 회장의 말이 문득 떠오르는데 어떤 일이든 간에 쉬운 일은 없다. 어렵게 생각하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가을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조정기를 반등은 나오는데 조정은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조정은 더 거치는데 가을에 새롭게 선택된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주가들은 이러한 약세 조정 장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세를 내려고 하죠. 특히 그런 대안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많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지금 개별 종목장이 돼버렸어요. 개별 종목 들쑥날쑥장이 돼버렸죠. 테마 이슈. 일단은 제가 복귀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지난주 제가 한 2,400 수치로는 전후 30전후 한 700포인트 후반 전후 수치는 적었는데 수치가 그게 객관적으로 딱 맞나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불러주면 객관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근데 거기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제조업이 아니죠, 금융은.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의 시황에서 이 부분에서 현금을 추가 확대를 좀 필수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마 참고가 됐을 것 같고, 지금 이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는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도 시가총액 실적이 좋고 어쨌든 현대차도 나올 실적치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변수 자체가 약하죠. 그리고 좀 상반기 또 9월달까지 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간 주가들이 많고요. 근데 코스닥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바이오라든지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한 차례 반등 다음에 빠지고 있는 이 IT 계열에 있는 주가들 다수, 이 안에 2차전지다 5G도 포함되고요. 이들이 지금 10월 들어서면서 현격하게 약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지수 변동이 지금 오늘 보니까 60일을 깨고 오후장 1시 때는 음산하다가 변동성을 확대시켰죠. 그다음에 낙폭은 축소했는데 진바닥은 아니라고 내가 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아직까지 현금 비중 확보가 잘 된 분들에게 좋은데, 근데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는 현금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려왔을 땐 기다려야 돼요. 여전히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10월에 여기서 지그재그식 반응이지 바로 악재가 없는 한 수직 급강하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대처 요령이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중대형에서 시세 나는 종목이 극도로 이제 압축가 되기 시작했죠. 압축가 되다 보니까 잇몸으로 살아간다, 이제 소위 말해서 중소형 개별 시세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오늘 흐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반등 이후에 조정기가 진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됐는데 이제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확 지난 8월 달에는 수직 급강하였죠. 근데 여기서 또 큰 변수 없으면 또 과락 다음에 반등을 시도하는데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준선 21선 위에서 정배를 유지하고 새롭게 만드는 추세는 약세장 대안이라 봐야 되고,
예, 기준이 이평선 20일을 내주고 60일선을 아직 깨지 않은 주가들은 아직 미래 남아 있고 60일마저 내줘 버리면은 상층부 60일이 내주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 조정기를 최소한 10월, 11월 중 올 가을 장까지는 그칠 것이라는 거. 네, 이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3분기에 상반기, 3분기까지 주도한 종목군들이 올해 시장 언택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네, 그리고 5G, 2차 전지와 5G, 그린 에너지. 그죠? 요 5개가 올해 5대 픽 테마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9월 초순까지도 상승을 하려고 했죠. 9월 초순 중순까지 한 번 더 상승하려고 하다가 이제 10월부터는 좀 조정기에 들어온다라고 생각됩니다. 5대 픽 테마인데 그 중에서 가을에 매물 소화가 잘 되면은 저는 뭐 2차 전지, 5G, 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업황이 좋은 시세들 있죠. 이들은 살아납니다. 다만 가을은 어려워집니다. 가을은 쉬어간다. 쉬어간다는 게 시장이 빠지고 조정을 준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제 새로운 주자가 장은 카멜레온처럼 다시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새로운 주자로 가려고 해요. 아마 이쪽을 보유한 분들 지금 매도 대응이 안 된 분들이 지금은 단기는 가장 어려울 겁니다. 과락은 매도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또 과락이 있으면 또 한차례 또 상승 반등기가 있지. 이대로 그냥 계속 조정은 가진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 자리가 에너지를 코스닥이 좀 소진한 자리다. 네, 소진한 자리로서 하방 조정이 더 있는데 무슨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리려는데 여기에서 고점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삼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트리플 탑이죠. 고점이 못 넘어오면 이제 반등 주고 마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저점을 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매수 나락이 되는 거죠. 이 모양이 안 녹기를 바라는데 현재 추세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좀 수급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금 3억 가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한 종목당 3억 지금 뭐 재경부 기재부입니까? 예, 경제부총리 뭐 나와가지고 3억 추진하겠다는데 요거는 악재입니다. 그러면은 12월 중순까지 한 10조 정도 팔아야 돼요. 세금 안 내려고 합니다. 주식한 사람들. 예? 정말 선의의 장기 투자들은 뭐 내가 세금 한 뭐 20%, 22% 내더라도 장기 보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 8, 90%는 세금 내기 싫어한다니까. 요것 때문에 2017년 이후에 이 제도가 등장한 이후에 2016년도 이게 제도가 등장했나요? 그 이후에 가을장은 없어요. 딱 가을장은 가을에 선택된 놈들만 간다니까. 고약하지만 그래가 이제 12월 전으로 해가지고 소화가 등락기를 거치고 소화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부터 탈탈 털고 다시 연말 연초 랠리로 가는 거예요. 어김없이 지난 4년이 그랬어요. 네, 이 제도가 생긴 다음에. 예, 투자자들에게는 참 못마땅한 제도죠. 이 세금을 주시장에 거둔다는 거. 그런데 뭐 지금 뭐 이거는 정부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일단 여당이 내부적으로 이거 유예를 좀 시켜야 된다, 안 된다. 지금 막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완화되면 장은 좀 화색을 보일 겁니다. 뭐 결국은 뭐냐? 수급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 그렇게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다만 미국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박스권입니다. 한 마디가 나왔는데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마디죠. 어제부터 지금 나왔는데 지금 백신들 제가 호황된 꿈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다 지금 뭐 임상 중단됐잖아요. 지금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지금 뭐 어떻게 미국에 영국에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명이 임상했죠. 이게 신약이라는 게 제조업처럼 뚝딱 만들어 주세요 하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백신 개발을 완료하게 투약한다는데 그거 안 믿어줍니다. 국제 임상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HLB 중국 그 뭐 캄넬리주밥 임상 병용 임상 결과 좋았는데 안 먹어주잖아 시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자체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완성된 임상 결과치 자체를 믿지 않아요. 서방 국가나 OECD 국가들이. 제약업계는 철저한 카르텔입니다. 네, 안 먹어준다는 거예요.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싶다는 참고하셔야 되겠죠. 일단 이것도 미국 시장도 지금 박스권 등락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참고하셔야 된다는 지금 오늘 이제 종목으로 빨리 가야 될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현대차 신생섹터가 9월 중순 이후 10월에 만들어지는데 LG그룹이 뭐 9월 달까지 좋았고 최근에 LG전자나 뭐 LG생활건강도 괜찮았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에 제가 PBR 0.3미다 이야기했죠.
자산 가치의 0.4배밖에 안 된다. 1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했는데 저 PBR 종목을 내가 코스피 잘 봐라 하잖아요. 지난주. 그 안에서 화학주 또 탄생했죠. 화학주는 실적이 좋아서 코로나인데 그 다음에 철강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네, 오늘 철강은 이제 단수 단계고 좀 모멘텀이 있죠. 요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코스피 저평가 중에 모멘텀이 장착이 돼야 돼요. 아무리 싸다고 모멘텀 실적이든 이슈 없으면 못 갑니다. 방치하죠. 그다음 현대차 계열의 지금 오늘 정부가 수소 의무 매입제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 같아요. 의무 매입제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 움직임 오늘 자율주행 모멘텀이 다음 주 뭐 빠르면 출시한다잖아요. 얼론 마스크 테슬라가 그쪽 관련주 대표 주자가 움직였습니다. 중소형주 소수하고 네 그죠? 네 그리고 3분기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은 장사 잘한 기업들이 제법 있네요. 이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약세장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가격,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실전 전략을 쓸 때 제가 이야기한 주가들이 계속 다 잘 갈 수도 없고 때로는 소리 소문 없이 빠질 수 있다.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회비용이 얼마인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강세장에서는 3% 이내고 약세 변동성장에서는 10% 이내입니다. 5%, 10% 이내 로스는 있다면은 그걸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대치안을 승부합니다. 네, 대안들에서 빨리 만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주식을 봐라. 이 전략을 제가 잘 씁니다. 봄에도 시즌 가서 썼죠. 폭락장에. 그죠? 1800이 무너지는 순간 장이 이제 균열인데 시즌 48,000대가 봄에 올해 최대의 전략입니다. 네, 마이너스 10에 15%를 과감하게 버려라 지금. 그 뭐 잡고 붙잡고 예 밀어버리고 과감하게 교환해가지고 뭐 성과물이 나죠. 그래서 위기 다음에 기회는 항상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로스를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일반에게는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선주주 감각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정부의 수소차 종목 보겠습니다. 수소 생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게 태양광도 풍력도 그렇고 과거에 유전력 만들었더만은 뭐 한전이 인수 안 해줘 가지고요 헛방돼 가지고 뭐 도산되는 기업 그 영세 기업들이 많았어요.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생산했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소, 뭐 가스공사를 대필해 가지고 그죠? 이게서 매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생겨 나가서 이 업을 할 거 아닙니까? 수소가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생산하는 수소 국내에는 의무 국가에서 매입해 주겠다는 제도가 네, 지금 이제 발의 국무총리 발로 지금 나왔죠. 이번 정부 뭐 그린 에너지 정책 이거는 뭐 숙명적으로 제가 이제 2020년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네, 딴지 그런 때는 별로 없어요, 이제. 과거에 딴지 많이 걸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의무 매입제가 투진하면은 수혜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뭐 수소차 뭐 부품 뭐 탱크 만들고 이런 주가들은 올여름까지 올 초가을까지 너무 많이 잘 갔고 안 간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계열이 수소차, 전기차로 완전 라인업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 제철이 이게 PBR이 어제 내가 이번 주 초 내가 저녁에 체크하는 0.2배수밖에 안 되죠. 그만큼 철강주에 대한 완전히 죽여난 거예요. 네? 철강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빠져 있는가 지금. 철강주가 뭐 중국 모멘텀 중국에서 뭐 지금 대량 생산하니까 지금 한국 철강주 메리트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철강으로 보면은 뭐 잘 가야 이거 뭐 3만 원인데 여기 이제 수소 생산을 이 회사에 맡기죠. 수소 생산을 맡깁니다. 현대차 그룹이 수소 생산 당진 공장, 당진 제철소 공장 라인을 예, 씁니다. 1년에 3,500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됐습니다. 이 화면이. 그래서 이 앞으로 정설까지 하고 수소를 매입해 준다면 수소를 양산하는 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오늘 7% 강세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약세장에 제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식 관심 종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뭐 좀 3일째 강세, 약세장에도 올라가는 바요. 이거 뭐냐, 수소 딜리버리 시스템, 수소 유통망을 맡겠다는 거예요. 수소 관련주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차도 사실 전기차 그 모멘텀이 묻어서 간 거거든요. 저들은 많이 갔기 때문에 쉬고 현대차 계열사들이 좋은 거예요 이번 주. 그다음에
연료전지 시스템, 연료전지라는 것은 수소 연료전지를 말하는 겁니다. 연료전지 시스템 이게 두산퓨얼셀 최근에 뭐 블락딜 다음에 급냉이 있었는데 급냉 다음에 약세장에서 지금 강력한 대안이 돼버렸어요. 그죠? 예,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오늘 뭐 이 재료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두산퓨얼셀이 다시 가죠. 이건 사실 현재 가치 대비 매우 프리미엄이 많아요. 근데 다른 뭐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다수가 쉬어가는데 연료전지 시스템, 네, 정부 정책 수혜주로 이게 두산퓨얼셀, 네, 일단 추가적 반격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나요? 이런 것들이 수소 관련된 주가고요. 예, 그리고 이 삼성이 대표주라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에스코넥 같은 그 코스닥 기업인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재료 가지고 상한가가요. 이제 소형주죠. 그러니까 빅테마에 들어가는 반영되지 않은 개별 종목은 이슈는 상한가 가버립니다. 주초 보니까 우림기계, 뭐 대창솔루션, KPF 이런 것들 전부 다 풍력과 관련 부품 만드는 회사죠. 반영 안 된 5대 테마의 개별 종목이 갈 거라 했는데 여지없이 가죠. 자율주행도 보니까 KC라고 뭐 실전에서 그래도 제가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또 보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납품 업체로 이틀 연속 급등. 이런 쪽이 코스닥에서 가는 거죠. 기존 주자는 쉬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거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은 뭐 7월 뭐 먼저 텔레시스 같은 개별 종목이 먼저 갔었는데 그거는 펀더멘탈보다는 개미들끼리 수급 게임인 거고요. 네. 실제로는 제가 현대차 계열의 현대오토에버죠. 네, 이게 지금 뭐 자율주행 현대차가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시장은 현대차 계열이 지금 가을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이어가지고 지금 화학은 끝났냐? 화학도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매물수가 잘 되면 한 번은 내 화학주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코스닥은 최근에 그 동영상 촬영업체 이게 인수하고 삼성전자 무선 충전 공급자 선정된 캠트로닉스 이거 다 뽑아버렸네요. 근데 추후 조정 시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이번 약세장에서 부각된 주가들이에요. 일일이 제가 저가권의 개별 종목을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중가권 이상의 그래도 좀 메이커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비메이커 주식을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 말씀을 드리겠고 3분기 실적 호전주들이 있죠. 코로나도 인물도 한국이 네, 마이너스 1% 내때 성장한 게 세계 1등 수치죠. 그러면 전체 국가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 중국은 OECD 국가에 안 치주니까 예, 1등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국가 경제 다 토탈이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면 실적 오전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지. 대표로 삼성전자 12조 나오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실적은 3분기는 잘 나올 겁니다. 최근에 좋아요. 급락장에도 뭐 표도 안 나죠. 근데 이건 좀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하웨이가 지금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미국 제조를 끊기죠. 저는 속으로 이빨 안 들어지면 웃어야 됩니다. 그 재료. 하웨이 때문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도전에 지금 부딪힐 겁니다. 하웨이, 가전은 하이얼, 만만한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기술력도 지금 엄청 따라와 있어요. 예, 한국의 제조업을 깔아먹는 건 전부 다 중국의 중국 동쪽 해안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공업 기지에 있는 그 기지들의 공장들이 다 우리를 뭐 경쟁 상대로 다 보고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웨이가 반도체 공급 끊기 전에 3분기에 주문을 그냥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가 좋고 4분기는 3분기만 못할 겁니다. 하웨이 오다가 빠지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뭐 다음 주 실적 발표 있죠? 발표 전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자, 이렇게 봐야 되겠고. 롯데케미칼은 뭐 이미 그 지난주 급등하면서 여러분 보셨는데 화학주들은 실적은 다 좋고 반영이 좀 되어 있죠. 네, 근데 뭐 매물 소화가 잘 되면은 화학주는 발표 실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좀 부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실적이 크게 증가한 거는 실은 이게 금호석유인데 금호석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금호석유가 모양이 이렇게 20일 정배를 세운 놈은 급락장에 발라가면은 바로 안 죽어요. 낙폭 가대주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운 거 중에 낙폭을 이격을 좁혀주면 또 가려고 폼을 절걸요.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솔루션도 보면은 1차 제급등 5만 원까지 하고 또 소하고 좀 오늘 여운을 남기고 있죠. 다들 이제 꺼낼 실적들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내수주가 화장품주가 최근에 보니까 코스메틱스 중심으로
주가가 제법 신고가가 났죠. 실제로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거랑 콜만 실적이 좋은데 이건 가격 매력이 있을 때 덤비는 거고, 하단부에 보면 이제 뭐 이런 중형주지만은 이런 휠라홀딩스, 이 골프 공 만들어서 골프 웨어 만들죠. 타이틀리스트, 예, 중고가, 고가 골프의 고가품이죠. 고가품이 장사 잘하고 있죠. 인기도 많아졌고, 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는 부킹이 안 될 정도로 요즘 성황을 누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주가는 싼데 예상보다 좋을 거다 해서 약세장에 지금 대안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예, 중대형급들이다. 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개별 이슈인데, 이거 이제 바이든으로 거의 굳혀져 가는 미국 분위기입니다. 지난번 제가 대선 때는 방송에 나오지 않은 시간대인데 그때 저는 실전에서 힐러리가 된다고 다 떠는데 저는 트럼프가 될 거다 그때 해고 대비를 좀 했었는데, 이번 선거도 제가 미국의 현지 상황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미국 이슈를 올리는 유튜브도 많이 봐요 제가. 근데 이번에는, 예, 결과가 반전할 결과는 좀 힘들 것 같아. 트럼프는 좀 운이 없게도, 운이 없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경제도 좋지, 일자리도 창출도 크게 했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실업률 최고죠. 그다음 자영업자하고 중산층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적이 있냐. 2차 대전 전 1960년대 미국이 먹다 남은 음식도 버릴 만큼, 냉장고도 안 열 만큼 경기가 좋았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왜 처음인 거지?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불만은 없다는 거야. 제가 세일가스 업체들 망가진 거 이런 부분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이게 코로나 앞두고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걸 보고 완전히 지금 이제 외면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뭐 코로나 확진 그것도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민심 자체가, 예, 이제 같은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 후보 쪽에 우세하는 쪽이 뭐 굳혀져 가는 과정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바이든 공약 쪽 에너지 관련주는 이미 뭐 우리 뭐 풍력, 태양광 뭐 해 드실 만큼 충분히 코스닥에서 뽑아낸 것 같아요. 또 선거 앞두고 경제가 선거 전으로 해서 일단은 큰 고점은 나오고 다시 쉬었다 가죠. 근데 반응이 좀 덜 된 게 있다면은 부통령이죠. 우리 흑인 변호사가 부통령 그 상당히 브레인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네요. 바이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통령에게 거의 뭐 일을 맡길 것 같아요. 제가 집권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뭐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다. 마리화나 마약이죠. 마약인데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다는 거, 이거 뭐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뭐 영원한 이게 마약성이거든요. 미국 가면 실제로 담배 피는 건 그렇게 그 경시역이고 뭐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안 좋아요. 담배 피는 거 자체. 근데 마리화나는 어마어마하게 대학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걸 내가 실제로 현지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의료용 마약 생산이죠. 아마 이게 미주의 농장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선 관련 이슈로서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패턴도 뭐 급등 패턴인데. 제가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대선 남아있는 반영되지 않은 이슈 같습니다. 이걸 뭐 제가 개별히 말씀드리겠고. 자, 남은 10월 전략인데, 어떤 장은 이제 시장이라는 게 참 지도새도 모르게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요. 간단합니다. 그동안 굴림하고 많이 올란 것들을 많이 올랐잖아. 좀 쉬어라. 이런 뜻이고, 그동안에 안 간 것들, 수름 구더기들 중에서 뭔가 추진체가 달린 주가들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잘 나간데 보세요. 아까 뭐 이야기했던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안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과감한 교환은 확신이 없을 때 안 되죠. 그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거. 근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시점도 항상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면 나는 중장기 보유해가지고 뭐 가을장에 매물 소화되고 다시 갈 거니까 기다릴래. 예, 그런 뭐 푸근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반등이 나오면 기존에 우리가 9월까지 3분기까지 주도형들은 반등시는 매도 또는 축소로 해놓고 기다려야 되고, 가을 장세에 선택되어진 이런 대표 주자들, 예, 중에서 뭐 장기 뭐 보유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가을에 기존 주주들이 쉬어 갈 때 이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름 장안과 가을 장안은 완전히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일정한 추세 값을 가지고 가면 저도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이렇게 변모해 가고 또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아직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 지수가 반등은 나오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